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는 결정을 내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이유는 적게 잡아도 11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왜 부적격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그렇죠.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면 사법 처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오늘 11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병역 면제 의혹입니다. 예. 이미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황 후보자가 대학 재학 시절 3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91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 단마진으로 희귀한 병명 아닙니까? 예. 병역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면제 당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은 병역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역 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병역 면제 의혹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청문회 나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병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니까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병역 문제인데요.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죠. 따라서 국무총리라도 병역을 필요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요구 시 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역 면제자가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건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한 예비역 장성은 최소한 병역 미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짚어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에 17개월에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을 했고 일부 사건은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열람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상세한 내용은 없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고액 수임료 때문에 청문회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죠. 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도 참 크게 지적이 됐었고. 네. 자, 네 번째는요. 사면 사건 수임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예. 그리고 1월 12일에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면 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나는 그 업무, 사면 관련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수임을 안 한다. 알선 수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선 수재요? 예.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같은 건데요. 예. 황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업무 자문을 했다는 것은 알선 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 사면 자문이란 사면 로비일 가능성이 100%다.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 수재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성식 변호사도 사면 절차에 대해 알려졌다니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고 법률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곡학 아세 행위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결국 범죄 행위다, 알선 수재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법무부에서 사면 문제를 다뤘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면 사건을 수임하면 그거는 100% 알선 수재가 된다. 예. 사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검찰국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전직 검찰 출신 중견 법조인도 예. 사면 사건은 절차 같은 법률 자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청와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적인 뭐 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수임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야당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을 더 좀 예리하게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예리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사면 업무에 한 정통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 사면 사건에는 절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사면 사건은 수임한다는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러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사면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건 다들 안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예, 수임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그것은 로비로 직결된다. 그러니까 로비했다는 얘기는 불법적인 알선 수재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5번째 뭡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문제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깜이 청문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병역 기피, 전관 예우, 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작전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황 후보자를 잘 아는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전의 승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19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는 실패했지만은 황교안 후보자는 성공한 차이가 바로 이 작전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법조인은 사면 자문의 내용을 떠나서 누구의 사면이라는 것만 나와도 황 후보자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나 안대희 후보자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게 청문회 성공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자 6번째는요? 6번째는 헌법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 후보자가 너무나도 탈법 편법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7번째는 국무총리로서 예. 후보자로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그러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만큼 사고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 X8 부실 수사 문제를 8번째로 꼽으셨네요. 예. 9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의 문제가 있고요. 예. 10번째는 기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실제로 1억 3천여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사실 1억 3천만 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예.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4억 7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11번째는요? 위증 논란입니다. 자신이 수임했던 전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임기를 했다 그랬지만은 예. 선임기를 내지 않은 사건이 드러났죠. 예. 허위 증언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고위공직자라면은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고요. 인사청문회 초입 도기만 해도 초기만 해도 논문 표절, 다원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한 가지만 나와도 이 사람들이 공직 후보에서 줄줄이 낙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4대 필수 과목 또 플러스 2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예. 황교안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한다면은
국민들은 도덕성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런 후보자를 인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을 그만큼 낮춘다는 게 될 겁니다. 예. 국회가 좀 더 고심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떤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